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고차 판매 잘하는 방법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차 판매 시 첫 번째 주의사항, 제일 높은 견적 부르고 오는 사람 정말로 그 금액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제 많은 딜러들이 높은 견적을 부르는 이유는 많이 방문하기 위해서. 네. 낮은 견적을 부르면은 안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하더라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리면 만날 스케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른 딜러들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그 금액 정도 매입을 하더라도 진짜 많이 들어야, 차 깨끗했을 때 많이 들어야 210, 220 이 정도 이제 들을 텐데, 그 높은 견적을 항상 부르는 딜러들은 250, 300 이렇게 300에 팔리는 차를 250, 300을 불러 갑니다. 250을 불렀을 때 그 금액 난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못 줘요. 왜냐면은 250에 매입을 하면은 상사 이전비만 적어도 10만원, 그리고 광택비나 세차비가 적어도 한 2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또 이제 고쳐야 되는 비용들 하다 보면은 10만원, 20만원 남자고 매입을 하는 딜러는 없거든요. 10만원, 10만원, 20만원도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 팔리면 금액을 내려야 돼요. 중고차가 매입을 하면은 바로바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난 다 모르겠고, 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많이 부른 사람 부르실 거야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금액을 줄 수가 거의 없다는 거, 거의가 아니고 아예 못 준다는 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낮은 견적을 불렀을 때 안 불러주시니까 50통 전화했을 때 10번을 방문을 하느냐, 50번 전화를 했을 때 한두 번 방문하느냐는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견적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중고차 6년 7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저도 남는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제가 작년에만 손해를 봤던 게, 손해만 안 봤어도 통장에 500만원 이상은 더 있었을 텐데, 예, 저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50만원 더, 100만원 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예, 그건 정확합니다. 딜러들마다 차이가 있으면은 5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딜러 전산을 보고서, 똑같은 딜러 전산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게 39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차량을 그 390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깎아줍니다. 예. 350 정도 깎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70 정도로 깎아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역의 모든 차들이 그런 게 어느 정도는 규칙처럼 자리를 잡았는데요. 누구는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조금 깎아주고 그런 게 있었어도 그런 게 균일하지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왜냐면은 비싸게 팔아야지 남으니까. 차를 이분들이 매입을 했을 때 싼 금액으로 매입 절대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안 계실 거니와, 나는 그냥 얼마에 팔아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깔끔하게만 이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분들도 그냥 무조건 싸게만 파시겠습니까? 다 이런 똑같은 딜러 전산이거든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들이 이 전산을 보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인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수도권 지역, 충청, 영남, 호남, 서울, 경기 다 나옵니다.
다 똑같은 전산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어도 10만원, 20만원 이상은 더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전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42만 킬로, 요런 차량은 35만 엔진 보어링 요런 차량은 제가 매입을 하거나 다른 분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250은 들어야 됩니다. 요런 차량이 42만 킬로라고 하더라도 200에서 250은 들어야 됩니다. 차 상태에 따라서. 무사고 깨끗했을 때는 250, 260, 270 이렇게 매입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상담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부산 분이셨어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산타페 CM 6년식 7년식 10만 킬로 SLX 모델이었거든요.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세팅을 이렇게 20만 킬로가 아니라 한 15만 킬로 좀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하고요. 색깔이 요 색깔이었어요. 다크블루 무사고, 요거는 MLX인데 그분 거는 SLX였어요. SLX. 여기는 좀 해당되는 게 크게는 없는데 수도권으로 봤는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인천 거니까 이게 빼주는 금액들이 다 지역별로 틀리니까 헷갈리거든요. 인천에 있는 차들은 10만원에서 요런 이제 저가형 1000만원 미만짜리 차들은 한 두 개라고 해서 20만원 정도를 빼줍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어떠신 분들은 안 빼주시는 분도 간혹은 계시는데 보면은 여기 코드가 있금, 이게 코드거든요. 예, 이게 코드예요. 뭐 입금, 네, 뭐 여기 보면은 다 정찰제예요. 정찰제라고 하더라도 너무 안 빼주면 차가 안 나가니까 도의상 한 10만원, 20만원 정도는 다 빼줍니다. 정찰제라고 안 써있는 것도 인천은 전부 다 요즘에는 정찰제예요. 그리고 전에도 꾸준히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여기서 금액을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저는 이 세팅 값을 0으로 해놓습니다. 조작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산타페 CM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뒤로 가게 하면은 그 정보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이 사이트가 좀 미끄러지고 좀 버벅거리는 게 있어서 조금 애를 먹습니다. 산타페 CM 등급을 따로 체크 안 하는 이유는 등급을 이렇게 세밀하게 봤다가 다른 차들 뭐 MLX라든지 비슷한 차, 그래봤자 SLX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몇 개 추가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적에, 차량 견적에 영향을 미치는 큰 부분은 연식과 키로수입니다. 연식과 키로수. 차량을 제가 매입만 하게 된 게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매입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매입할 때 저만의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격은 계약된 것도 있고 계약 됐던 거, 팔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짜리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없는 걸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킬로였죠. 이게 텀을 좀 러프하게 6만에서 15만 정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11만 12만짜리가 너무 싸. 예를 들어서 8만짜리 뭐 7만짜리가 뭐 10만짜리랑 가격이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고, 오늘 보셨던 분은 SLX에 7년씩, 연식이 또 너무 차이 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7년씩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0만 킬로 딱 나오죠. 근데 여기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유사고입니다. SLX 10만 킬로. 예, 무사고 써있죠. SLX 9만 킬로. 보세요. 이렇게 9만 킬로가 이렇게 껴있습니다. 6년씩, 아까, 제가 견적했던 건 7년씩인데, 6년씩 뭐, 1년 정도는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1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1년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색깔이 은색이에요. 근데 아까 거는 요 다크블루, 요 색깔이었거든요. 요거는 12만, 요거는 9만. 당연히 구매를 하실 때 가격순으로 안 했네요. 왜냐면 가격순으로 봐야지 좀 편합니다. 편하다는 거는 너무 들쭉날쭉한 시세 속에서 이 금액에 내가 차를 갖고 와서 한 이 정도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트값은 가격순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SLX는 뒤로 그래서 밀려났나 보네요. 근데 이제 거의 보통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7년 11월 2008년식 12만 킬로. 한 10,000 킬로 정도는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10만 킬로랑 11만 킬로 차이가 크게 없고 11만 킬로랑 12만 킬로랑 차이가 크게 없고, 그렇게 따지면 요 차량 뭐 10만 킬로, 12만 킬로 비슷하다고 봤을 때 790, 여기서 또 금액을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700 중반 정도, 700 중반, 770 이렇게 판매가 되는 차고, 이거는 MLX예요. MLX라고 하더라도 등급 하나 정도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650 이 정도가 이제 매입이 됩니다. 650 정도.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스피드하게 뒤로 넘어가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제 금액당 1000만원 미만은 뭐 100만원 미만 정도 마진을 보려고 하고, 딜러들이 이제 마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좀 균일합니다. 이게 정해놓은 건 없고 단합한 것도 없고 한데, 다 이제 견적을 하도 많이 내다 보면은 딜러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손님한테 견적을 내는 걸 통해서, 손님 입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딜러가 어느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마진을 보려고 하는지 뒤쪽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을 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2007년, 2006년식 10만 킬로 되는 MLX, SLX 차량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700 중반 정도 판매되고 있고, 구매하시는 분도 700 중반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썬루프 있는 걸로. 다크블루나 은색깔이 이 정도 된다. 요거는 또 12만 9천이지 않습니까? 무사고 CLX긴 합니다만, CLX랑 SLX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은 좀 싼 거고, 요 차량은 조금 몇십만원 비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 차량은 이제 700 초중반 정도 이제 판매된다고 보면은, 매입 단가는 10만 킬로나 12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은 600 중반 정도, 역시나 똑같은데 600 초중반 정도의 매입이 돼야 됩니다. 어감이 조금 틀리죠. 초중반이랑 중반이랑 중후반이랑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제 문의하셨던, 상담하셨던 그분의 차량은 매입 단가는 650 전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50 전후. 뭐 이제 깎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해 또 이제 이유들이 다 있고 정해진 금액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없는 거를 깎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걸 있다고. 그리고 작은 걸 10만원 깎을 걸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딜러들마다 이제 손님 봐가면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거 사진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설명을 다 드릴게요. 뭐 나중에 또 설명해드린다 하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제일 높은 견적 부르고 온 사람 정말로 줄 수 있을까? 이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통화를 뭐 사이트든지 어느 이제 매체를 통해서 견적을 내실 때 제일 낮게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너무 들쭉날쭉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도 이제 제가 불러드려도 또 헷갈리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저한테 안 파시더라도 솔직하게 소신있게 손님 얼마 생각하는지 안 떠봐야 되고, 일단은요. 그리고 손님이 견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거 떠보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견적을 낼 때 소신있게 내야지, 누구 손님 의중이 어떤지 떠보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방문 시에 좀 이제 성사율은 좋은데 방문율은 좀 낮습니다. 10번 가면은 8번에서 9번 정도 매입을 합니다. 왜냐면 다 맞춰놓고 가니까. 두 번째, 벌써 첫 번째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이 이미지 화면만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데 빨리 스피드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중고차 딜러가 깎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거를 크게 10만원 깎을 걸 2, 30만원 이렇게 깎는 경우, 안 깎아도 될 없는 거를 있는 거로 만들어서 휠 까진 뭐 살짝 까진 것도 이제 깎는다든가, 아니면은 모르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그거를 이유로 깎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너무 의심이 가시면은 이쪽이랑 저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차라고 한다면 이쪽이랑 다르면은 한쪽은 교환이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교환된 거라고 봅니다. 이쪽이랑 똑같으면은 딜러가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렇게 깎이는지 정확한 이유를 이해되실 때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깎일 거다, 그런 거는 이제 깎일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딜러가 지어내는 것 같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당장 파시는데 딜러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깎을긴 깎더라도 깎을 거는 그만큼 딜러가 이제 갖고 와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들어가니까 손님이랑 합의가 이제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근데 없는 걸 있다고 하거나 작은 걸 크게 깎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깎는 방법들이 보통 그렇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데, 차량을 갖고 와서 손님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면서 엔진이 뭐 수리해야 됩니다. 뭐 보어링 해야 돼요. 엔진이 뭐 금이가 있어요. 라든가 미션이 문제가 있습니다. 침수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침수차입니다. 이런 거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침수차는 손님한테 미리 떠봐요. 이거 중고로 사신 거예요? 새 차로 사신 거예요? 왜냐면 새 차로 사셨으면은 이 차가 침수차인 거 아닌 걸 100% 아니까.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이거 중고로 사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새 차로 샀다고 하십시오. 선의의 거짓말. 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딜러가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좁혀야 됩니다. 딜러는 구멍을 넓히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깎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어요. 갖고 와서 이전 안 해주고 뭐 잠적하는 사람, 뭐 갖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미션 침수 뭐 등등, 뭐가 안된다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절대 해주실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오히려 판매자분께서 더 유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 와갖고 딜러가 깎으려고 뭐 수리비 청구하거나 뭐 그러면은 절대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딜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딜러 근무하는 지역에 구청 민원실, 구청 민원실, 그리고 소비자원 쪽에 전화를 하시면은 그 딜러 소속을 미리 아셔야 되거든요. 누구와 거래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원증 꼭 확인하시고 사진 찍어도 되나요 했을 때 당당하게 찍게 할 수 있는 그런 딜러가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꿀릴 게 없고 뭐 이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뭐 신분증도 아닌데 사원증이야 보여줄 수 있겠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 사원증을 통해서 어느 단지에 어느 상사에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증 촬영이라든가 명함은 안 돼요. 명함은 좀 약합니다. 증거로서 딜러가 그 누군지 알고 사원증을 꼭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네. 사업자 사본도 요구를 하시면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낄 게 없다면. 그리고 돈을 다 받고 차량을 넘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시죠? 인터넷에 중고차 팔 맞는 데 이렇게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두 번째, 이건 좀 오랫동안 제가 두 번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중고차 팔았는데요, 1700에 팔았는데 1000만원만 주고 7만원은 딜러들 주는 거라는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 주신 분 계세요. 이렇게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세상엔 별의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몇 년 만에 한 번 거래하실까 말까인데, 딜러들은 맨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손님을 얕잡아 보는 딜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약하신 분들도 많고 강하신 분들도 많은데, 약하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딜러들이 우습게 보는 그 딜러들 있습니다. 차를 2300에 팔았는데 1000만원만 받고 일주일째 남은 돈을 못 받으신대요. 차를 줬다는 얘기시죠? 딱 봐도 1000만원만 받고 1300을 안 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딜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 가져가기 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침수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1000만원 드리고요, 갖고 가서, 아닐 텐데 갖고 가서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갖고 가서 성능 받아보고요, 그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나봐요. 돈을 모두 받고 판매하십시오. 돈을 모두 받고 차량을 주십시오. 키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모르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중고차 파란 데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3460분 정도가 계세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시고 더 많으시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중고차 팔았는데 며칠 후에 고장이 있다고 하면 물어줘야 되나요? 갑자기 전화 와서 미션에 문제가 있다고, 그쵸? 제가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미션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를 반을 지불하라는데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물어줘야 한다는데 물어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물어줄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딜러가 전문가인데 못 본 딜러 책임이죠. 수리비를 예를 들어서 뭐 환불도 아니고 수리비를 반을 달래요.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반 달라고 하니까.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게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지. 이분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도 차에 대해 모르니까. 모르세요. 판매자분들은 대부분 모르세요. 딜러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실 때 네이버에 중고차 팔았는데 검색해 보십시오. 3,468여 개의 질문들, 사례들을 통해서 공부가 되실 겁니다. 3,468건. 무궁무진합니다. 당하신 분들 쫙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돈 받고 차 꼭 넘기시고요. 출장비. 판매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출장비가 있나요? 출장비라는 건 없어요. 출장비가 왜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출장비를 요구하는 나쁜 딜러들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미리 합의되지도 않은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딜러들이 너무 잘 이용합니다. 지역이 뭐 인천에서 부산을 비행기 타고 가든 뭐 가까운 거리를 가든 기름값, 출장비 주실 필요 없어요. 딜러가 판매자분들한테 이제 분들께 가시는 이유가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그거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들 생각은 먹히면 되는 좋은 거고 아니면은 많은 거고, 판매든 구매든 그렇게 생각하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깎는 수법 하나만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이전비로 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차값에 뭐 8% 7% 나오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0만원에 판다고 하면은 7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어내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렇게 깎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시니까. 다 웬만해서는 모르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100점으로 난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딜러가 어떤 수법을 개발을 해서 써먹을지 모릅니다. 먹히실지 몰라요. 항상 긴장을 가지시고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출장비 줄 필요 없고요. 이전비 딜러가 내는 겁니다. 수리비 딜러가 내는 거예요. 광택비, 판금비, 탁송비 다 딜러가 내는 거예요. 손님은 받으셔서 차량 금액을 정당하게 받고 이전이 잘 끝나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따로 뭐 신경 쓰실 게 없어야 됩니다. 네. 중고차 팔았는데 아까 검색해 봤던 거, 그 꼭 검색해서 꼭 여러가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안하고 잠적하는 딜러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딜러가 근무하는 지역, 뭐 지역의 단지, 상사, 그리고 이름, 직책 이런 게 사원증에 다 나와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데 사원증.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원증 이렇게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제 사원증이거든요. 이렇게 공개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딜러분께서는, 만나신 딜러분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원증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사원증 아니고 없으면은 뭐 신분증이라든가 명함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 사원증 있어야 돼요. 요 사원증. 요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위조, 어차피 뭐 신분증 위조도 이제 중대한 범죄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위조하면은 소속이랑 그 상사랑, 그러니까 단지랑 상사랑 뭐 그런 거를 다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 범죄입니다. 절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원증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전 안 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중고차 팔았는데 꼭 검색을 해보세요. 중고차 판매 시 주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앞으로 더 있어요. 앞으로 더 안내해드릴 게 많습니다. 우선은 짤막하게만 이제 봤을 때 높은 시세 믿지 마시고요. 신뢰가 가는 분을 만나셔야지. 높은 시세 부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출장비 달라고 하면은 뭐 100만원 이상 깎을 거예요. 높은 시세는 거의 무조건. 이거 먹히나 저거 먹히나 계속 써올 겁니다. 공격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높은 시세 부른 사람은. 높은 시세는 참고만. 믿고 싶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될 수 있으면 참고만 하시고요. 딜러가 깎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리비 뭐 10만원 깎을 거를 20-30만원, 그리고 안 깎아도 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모른다고 그렇게 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심쩍으시면은 뭐 판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미심쩍다고 이렇게 판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직한 사람은 그거를 왜 깎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마음으로 느껴질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판매자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다 깎는 게 아니라 합의라는 거죠. 딜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자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합의를 원만히 잘 하면은 좋은 거래가 될 수 있고요. 누군지 알고 계약하셔야 되는 거. 사원증 꼭 찍어두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네,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보면은 빈칸이 있어요. 이건 제가 계약한 계약서인데, 여기 밑에 보면 빈칸이 있거든요.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하신 점, 뭐 이전 문제, 뭐 차량 1cm라도 움직였을 때 파손 시에는 딜러가 책임,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차량 성능 점검 후 수리비 청구 절대 없음, 이전 몇월 며칠까지 필히 이행, 뭐 이런 거 불안하신 점 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십시오. 네. 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다 적고 서로 사인하십시오. 서로 사인. 확실히 모르니까 사인 다 하십시오. 불안하신 점. 그리고 돈 당연히 다 받고 판매하셔야죠. 그리고 출장비 주실 필요 없어요. 이전비 주실 필요 없고 수리비 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돈만 받으시면 끝납니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딜러들이 견적을 드리는 방법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전산 다 똑같은 전산 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13만 킬로인데 820 정도 이 사람은 팔려고 그래요. 좀 비싸네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차가 깨끗한, 사고가 완전 무사고 전혀 단순 교환도 없다는 얘기고, 내비랑 썬루프 다 있대요. 보통 이런 모델은 내비가 없는데, 그래서 좀 비싸게 팔려는 것 같은데, 한 800 정도 판매한다는 얘기고, 딜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한 700 정도 매입이 된다는 겁니다.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텀을 둬서 갖고 와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용돈벌이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딜러들이 700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고, 많이 들여야, 차가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이 새 차만 해도 되는 정도 많이 들여야 720
720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차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진짜 많이 받으셔야 요 차량 판매하시는 분은 720 이상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가 아니고 없었습니다. 이분은 750 이상 받고서 절대 못 파셨어요. 이거 판매하신 전차주분은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000만원 미만짜리 차는 딜러들이 보통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에 팔리는 차는 900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고요. 150 정도에 판매하는 차는 50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안 그러면은 손해가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손해가 나니까. 그리고 1500만원 전후의 차량은 150만원 미만, 150만원 전후도 아니고 150만원 이상 더 마진을 보려고 하면 안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150만원 미만 이 정도는 마진을 보려고 하고요. 희망 마진이. 그리고 2000만원 전후에 매입이 되는 차는 한 150 정도에서 180 정도. 이전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2% 잡으면은 40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에 뭐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180이면은 1820 정도 매입을 하면은 이전비가 뭐 한 35, 40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1800이라고 치고 1850 광택비 10 탁송비 거의 6, 70 들어갑니다. 70만원 전후.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70만원 전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전후 되는 차량은 180만원 미만 이 정도는 매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손해보고 싶은 딜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는 계속 떨어지는데 차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은 많은 분들이 딜러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도 차를 갖고 있는, 묵혀두고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 방지용 그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3000만원 전후 되는 차량은 적어도 2% 잡으면은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이제 감가율이 좀 크거든요. 3000만원 정도 되면은 시세가 떨어지는 속도가 큽니다. 커요. 한 달 동안 이 차는 요만큼 1000만원짜리 1500만원 뭐 이 전후 되는 차량은 요만큼 빠지는데 3000만원짜리 차는 좀 시세 뭐가 싼 게 또 들어오면은 이만큼 막 손해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300만원 전후짜리 차량은 적어도 한 300만원 250만원 이 정도 텀은 둬서 갖고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5천만원 정도가 되면 나라에 또 추가적으로 상사 이전비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아우디 A8 롱바디 13년식 매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차량 이전비가 세금 포함해서 160 정도가 나왔습니다. 160 정도가. 2017년부터 이전비가 바뀌었어요. 2016년에는 이전비가 많이 나와야 세금 없이 25만원, 최저가 7만원, 경차 포함. 경차도 이전비가, 상사 이전비는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상한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소비자분들도 이제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셨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조금은, 약간은 조금 이제는 그건 지난 일이 된 겁니다. 5천만원 전후, 제가 그때 한 5천 6, 700 정도 판매가 제 시가가 그 금액이 걸려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차 팔아갖고 제 수중에 남은 게 90만원, 5천만원 투자해서 남은 게 90만원이었어요. 진짜 레알 정말로요. 5천만원 투자해서 90만원. 그것도 많이 번 걸 수도 있지만 하마터면 더 미끄러졌었으면은 5천만원 지지층이 좀 있어서 그랬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얼마 전이었으니까. 거의 한 2달 걸렸어요. 전화가 한참 안 오다가
뜸뜸이 온 전화 그 한 통으로 손님 모시고 온 그분이 얼마에 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계속 내렸습니다. 계속 일주일에 30만원 50만원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갔고 90만원 마진 남았고. 그리고 딜러는 이렇게 차를 팔면은요 마진은 13.3% 세금을 떼고, 그리고 이제 연말 지나서 1월달에 아시죠? 이제 종합소득세 35% 또 내고, 이론적으로는 1억을 벌면은 딜러는 4,830만원을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만.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돈을 썼으면은 조금 이제 뭐 공제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1억을 벌면은 1억이 다 딜러 거였었는데 요즘은 1억을 벌면은 13.3% 더하기 35% 종합소득세, 소득세랑 종합소득세 더해서 48.3%니까 4,330, 1억을 벌면 4,830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딜러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데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많은 상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난립니다. 메이프 들어가는 딜러의 부대 비용, 탁송비는 진짜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인천이다, 서울에서 서울이다 하면은 기본 요금 15,000원부터 기름값은 별도고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탁송을 부르는 데는 12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름값 별도, 톨비는 포함이에요. 12만원에.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은 하루 다 잡고 운전하셔야 되는데 12만원, 톨비는 또 포함이다 보니까 요새 톨비 비싸잖아요. 그것 빼면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으로 되면은 작은 금액이죠. 성능비는 단지에 따라서 2만원에서 4만원 미만, 상사 이전비는 요즘에 그 저희 상사 기준으로 뭐 상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공통일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다 바뀌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7만원부터였는데 요즘에는 10만원부터 다 올랐어요. 매입한 차값의 2%, 5천만원짜리 차를 매입하면은 2%면은 100만원, 2천만원짜리 차를 매입하면은 80만원, 4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40만원. 머리가 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2%, 기본 요금, 기본 상사 이전비 10만원부터 2% 상한가 없이 2%고요. 광택비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7만원부터 뭐 고급차 대형차는 12만원 13만원 이 정도, 검정색 뭐 펄 들어간 거는 더 비싸고 합니다. 만원씩. 판금 도색 비용은 기본 7만원, 펄 들어간 거 8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한 거는 뭐 15만원, 찢어진 거 뭐 예를 들어서 범버가 뭐 이렇게 금이 갔어요. 찌그러지고 뭐 그런 거, 이거 말고 아무튼 뭐 범버가 깨졌다, 그런 거는 15만원. 네. 가죽 시트가 뭐 운전석이 좀 많이 해졌다, 방석이 5만원. 그리고 가죽 시트가 없다, 승용차가 준준형차 뭐 크루즈다, 아반떼 MD 가죽 시트가 없다, 한 15만원. 앞유리가 깨져있다, 국산차 기준 15만원.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이제 한 6, 7만원. 또 뭐가 있을까요? 웜기어라고 해서 핸들을 좌우 돌리면은 안쪽에서 툭툭 반템포 느리게 헐겁게 안에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웜기어가 나간 거고요. 그리고 누유가 있으면 누유 게스켓 커버 갈아야 되는데도 한 7만원 전후. 등속 조인트, 핸들을 끝까지 돌렸는데 우회전 하는데 이제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오른쪽 등속 조인트가 나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6, 7만원. 그리고
뭐 도어 캐치가 고장났다, 뭐 문이 안쪽에서 안 열리고 뭐 그런 것도 한 다 10만원 내외, 20만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는 보통 웜기어, 아까 말씀드린 툭툭툭 웜기어 뭐 요런 게 좀 비쌉니다. 공임이 좀 비싼가 봐요.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엔진, 뭐 제가 경험했던 거는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엄청 손해봤었을 때가 있는데, YF 소나타, K5, 세타2 엔진 아시죠? 그게 10대 중에 보통 한 대꼴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리콜 명령도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그 엔진에 따라서 리콜이 안 되는 차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리콜 명령, 그 리콜 하기 전에 제가 손해를 130만원을 봤습니다. 엔진 아예 교환해 하는데 120, 무슨 호수 교환하는데 10만원 해갖고 130 손해를 봤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위탁으로 차량을 맡기실 때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아까 요 금액에 판매를 하시고 딜러한테 수수료 주시는 거, 그건데, 이건 딜러가 또 모르시는 거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마진을 취득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위탁이랑 그냥 딜러한테 판매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뭐 많이 차이 나봐야 한 50 몇십만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대 비용도 청구가 되기 때문에, 뭐 광택비, 탁송비, 기름값 이런 거 청구가, 성능비 이런 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하시고 딜러한테 판매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위탁도 잘만 하면은 조금이나마, 급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100점짜리 중고차는 딜러도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새 차가 아니잖아요. 새 차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딜러가 이제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값에 매입해서 제값에 팔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딜러는 90점, 손님은 좀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보신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최고의 극상의 만족을 느끼실 수는 없어요. 딜러만큼은 그러실 수가 없다는 점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개인 직거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그 실매물 사이트에 평생 한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N 무슨 사이트랑 보 무슨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온 것들이 개인 직거래, 좀 나는 당장 팔 필요 없고 조금 천천히 팔아도 돼, 대신에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러신 분들의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서 좀 견적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정직하게 낸다고 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직거래는 그 사이트에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매물을 가다듬고 올려도 전화가 안 오는데, 개인 직거래 성능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보증도 안 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싸지 않으면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도를 해보시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시도를 해보셔도 안 해보셔도 그거는 판매자분의 선택이시지 딜러가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도해보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하신 게 아니라면요.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기대치는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딜러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는 50 정도는 쌓야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최소 마진을 한 100 정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 딜러가 매입할 때보다는 50만원은 더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금액은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차량 매도용 인감,
원칙적으로 이렇게만 있으시면 되고요. 차량 매도용 인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감 이제 가운데만 캡처한 건데, 여기 구입하시는 분의 성함 적으시고 주민번호, 구입하시는 분 그 지금 등본상 주소지 적으셔야지 판매가 그분한테 이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등록증 원본과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은 차량 매도용 인감.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판매자분은 등록증 원본,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은 차량 매도용 인감, 그리고 인감 도장, 신분증 이렇게 있으시면 되시고요. 구매자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인감 없으셔도 됩니다. 직접 가시면은. 아니면 신분증 그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니까 신분증 사본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감 도장, 그리고 해당 차량에 가입한 보험 가입 영수증, 그리고 신분증 사종, 아까 사본 방금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런 거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상대방 구매자분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안 사는데 내 차가 사업자 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있으시면은 사업자 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아니야, 나 개인으로 샀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라에서는 수치상 기록상으로는 사업자 차로 봅니다. 뭐 돈을 뭐 더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부가세 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류가 몇 가지 그냥 필요할 뿐입니다.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사본만 필요하시고요. 일반 사업자는 있으신 분은 사업자 사본, 비업무 사실 확인서는 딜러가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인감을 총 2통, 한 통 더 띄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있으시면은 부가세 나오는 거 없이 깔끔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 방금 말씀드렸고, 내년에 내 차 팔 때 시세는 솔직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때 시점이 되지 않고서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 차 내년에는 얼마쯤 나올까요? 지금 8월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한 150만원, 200 정도 빠지고 다른 리스크가 있는 뉴스가 터진다면 확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업체에 판매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오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안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반떼 MD, K3 이런 준정차가 잘 나갔는데 요즘은 안 나갑니다. 매수 그냥 일반 딜러한테 판매하시는 게 더 금액이 잘 나와요. 해외에 많이 쌓였나봐요. 그랜드 스타렉스 이런 거는 수출 잘 나갑니다. 오토, 수동 잘 안 나가고 은색깔 잘 나갑니다. 뭐 이런 잘 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봉고 3 15인승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봉고 15인용, 예, 그런 것도 수출 잘 나갑니다. 그래서 내수로도 비쌉니다. 그런 차는. 많은 분들이 수출이 더 잘 나가면 입소문 타갖고 수출만 하시지 딜러가 없어지겠죠. 수출하는 업체 요즘에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금액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아반떼 XD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고, 해외에 지금 아반떼 XD 엄청 돌아다닐 거예요. 특히 중동 지역에. 예. 수출 요새 단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 차가 수출로 얼마나 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 따로 알아보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딜러랑 비교해보시면 금액이 잘 안 나오실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보험해약, 그 등록증 새로 상사로 이전이 되면은 보험해약 하실 수 있고, 나머지 일할 계산돼 갖고 보험해약 가능하시고요. 등록증 꼭 딜러가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셨으면은 나머지 자동차세도 다시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구청에 문의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잠자고 있는 금액도 많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보험 가액만큼 내 차가, 보험 가액으로는 한 500 정도 나오는데 300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세 지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할부 남은 차는 그 판매 금액 빼기 남은 금액은 오히려 내가 내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잔금만큼 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당이 있는 차에 한해서 그렇고, 대부분 할부 남은 차는 저당이 있어요.
근데 1등급이라든지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저당이 없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는 할부가 남아있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하지 않으셔도 정확한 중고차 시세 안내 꼭 언제든지 해드릴 거고요. 저한테 거래 안 하셔도 됩니다. 거래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비교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진짜 높은 견적만을 위한 비교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진짜 마음적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확신 있는 그런 딜러, 신뢰가 있는 딜러를 부르셔야 됩니다. 어느 사이트, 어느 누구 항상 잘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을 제가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분한테는 제가 200만원 남은 적도 있어요. K7 한 1750 정도 매입을 해서 잘 나가갖고 그때 200 정도 좀 안되게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한 160 정도가 남았어요. 2천만원 정도 되는 차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도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저조차도 무한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꼭 꼼꼼히 저조차도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자신도 반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돈 앞에 사람이 욕심 장사 없습니다. 판매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돈 앞에 장사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신뢰가 가는 그런 거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100점짜리 거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랑 진짜 그래 당신 먹을 거 먹고 나 이전 깔끔하게 해주고 이 정도 팔았으면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느끼실 수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한 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 식물신으로 활동 중이고 중고차 엠파크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직한 모터스의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민용 팀장 언제든지 검색해보셔서 문의 주시면은 거래하지 않으셔도 확실한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중고차 판매 잘하는 방법 좀 장황하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거래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주위 분들한테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한번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딜러가 유튜버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조차도 100% 무한신뢰, 다른 사람도 100% 무한신뢰 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주의하실 건 항상 습득을 잘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즐거운 중고차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네. 언제든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중고차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 검색하면 제가 나오고 1대1 문의도 제 블로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정확한 시세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100점은 아니기 때문에 99점 이상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봐주세요. 중고차 판매 잘하는 방법 한 번만 봐서는 머릿속에 안 남으실 겁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